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 관련 자료들입니다. 원제는 The Mass of Experience고요. 행동과학 전문가 두 분, 엠레 소이아르와 로빈 M. 호각스가 썼죠. 보통 우리가 경험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험만큼 확실한 스승은 없다고들 하니까요. 근데 이 책은 바로 그 생각에 뭐랄까, 태클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거나 어쩔 땐 혁신을 막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의 함정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에서 좀 더 현명하게 배울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경험이 양날의 검 같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경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가? 네, 그게 큰 이유 중 하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직접 겪은 걸 훨씬 더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능숙함의 함정, 영어로는 컴피텐스 트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능숙함의 함정? 그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서 성공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정보나 더 나은 방식을 딱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복사기로 유명했던 제록스 있잖아요. 아, 네네. 과거의 그 엄청난 성공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 그 PC라는 물결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와, 성공했던 경험이 발목을 잡은 거네요.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렇죠. 그럼 단순히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것 말고요. 경험 자체가 과거를 좀 왜곡한다거나 우리한테 잘못된 교훈 같은 걸 주기도 하나요? 아, 그럼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들이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공했던 기억은 엄청 잘하고 막 부풀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용담처럼. 네. 근데 실패했거나 아슬아슬했던 경험은 그냥 잊어버리거나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고 합리화해버리는 경향이 강하죠. 이걸 이제 선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 선택 편향.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최신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에 너무 큰 무게를 두는 거죠. 최신 편향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뭔가 잘 됐다고 해서 오늘도 내일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데 우리는 바로 직전의 경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하긴 뭐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바로 직전에 오른 거 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런 심리죠. 또 다른 함정도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만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평균으로의 회귀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아, 이게 뭐냐면요. 아주 특별하게 좋거나 혹은 아주 특별하게 나쁜 결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통 평균에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좀 더 평범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통계적인 경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한 시즌에 막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네. 그럼 우리는 와, 저게 저 선수의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근데 다음 시즌에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아, 슬럼프네.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의사들이 그 부연료법, 그러니까 피 뽑는 치료법을 수백 년 동안이나 효과 없는데도 계속 썼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쩌다가 환자가 치료 후에 나으면 역시 효과가 있네 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환자가 죽으면 아, 병이 워낙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경험적 믿음을 계속 유지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경험만 믿고 있다가는 진짜 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히는 셈이죠. 그럼 이 무서운 경험의 함정에서 좀 빠져나오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건강한 회의주의예요. Healthy skepticism. 건강한 회의주의. 네, 여기서 회의주의라는 게 그냥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경험이나 내 직관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말 맞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좀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 경험을 의심해 보라니 약간 좀 어떻게 해야 할 게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 심지어는 실패할 뻔했던 아슬아슬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니어미스에서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실패할 뻔한 경험이요. 네. 그때 왜 잘 안 될 뻔했지? 만약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계속 복귀해보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렇죠. 둘째는 내 직감, 이것만 믿기보다는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뭐 작은 규모라도 실험을 해보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보는 것도 좋고요. 데이터랑 실험, 확실히 객관적이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다양한 배경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아시죠? 네, 알죠.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미팅을 한대요. 동료들이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때로는 좀 가혹할 정도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 내 경험만으로는 볼 수 없는 한계나 맹점을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혼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을 같이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에 딱 갇혀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생각이나 행동을 유연하게 바꾸는 거. 저자들은 이걸 적응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적응적 사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이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책이 경험은 다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험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엄청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경험의 유효기간을 계속 좀 의심해보고 새로운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뭔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실 때 그 결정의 바탕이 되는 당신의 경험을 한 번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딱 막아버리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내 경험상 이건 확실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딱 1초만, 아주 잠깐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그 경험에서 배운 게 지금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도 정말 그대로 적용될까? 혹시 경험 때문에 내가 다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당신의 가장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경험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장 교묘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